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알기 쌤이 강의하시는 농토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작물의 생장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 제목을 보니 생장 유효 수분과 생장 저해 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단어만 들어도 작물에게 물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개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인 토양 유효 수분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흙 속에 물이 있다고 해서 작물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토양 유효 수분이란 말 그대로 토양 내에 있는 수분 중에서 작물이 실제로 흡수하여 생육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 수분은 작물이 물을 얼마나 쉽게 빨아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물 뿌리가 아주 편안하게 물을 흡수해서 쑥쑥 자라게 하는 생장 유효 수분이 있고, 반대로 물을 빨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장이 멈추거나 방해를 받는 생장 저해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작물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군요. 네. 그럼 작물에게 가장 좋은 상태인 생장 유효 수분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PF 값으로는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네. 작물이 스트레스 없이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구간이지요. 자료를 보시면 생장 유효 수분의 범위는 PF 1.8에서 3.0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장 용수량을 이야기할 때 PF 2.5 정도를 말하는데, 이 생장 유효 수분은 토양에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부터 작물이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뿌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세포가 늘어나고 작물이 커지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PF 1.8에서 3.0 사이가 작물에게는 골든타임이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흙의 종류에 따라 담아둘 수 있는 물의 양, 즉 유효 수분의 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모래땅과 진흙땅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토양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물을 붙잡는 능력이 다르니까요. 보통 사질토, 그러니까 모래가 많은 흙은 물을 잘 가두지 못해서 유효 수분량이 적습니다. 대략 25mm에서 50mm 정도 범위를 보입니다. 반면에 양토, 즉 적당히 찰기가 있는 흙은 물을 넉넉하게 머금어요. 그래서 유효 수분 범위도 50mm에서 150mm 정도로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농업 토목 설계를 할 때 이 토양이 사질토냐 양토냐에 따라서 관계량을 다르게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사질토는 25에서 50mm, 양토는 50에서 150mm. 네. 이 수치들은 시험 답안 작성할 때 꼭 써먹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개념인 생장 저해 수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작물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말 그대로 작물의 생장을 저해, 즉 방해하는 수분 상태입니다. PF 값으로는 3.8에서 4.2 사이의 범위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PF 4.2가 되면 영구 위조점이라고 해서 식물이 죽기 직전이라고 배웠죠. 생장 저해 수분은 그 영구 위조점에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토양 입자가 물을 아주 강하게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작물 뿌리가 물을 빼앗아 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정작 자라는데 쓸 힘이 부족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면 단순히 목마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물 세포가 분열하고 팽창해야 작물이 크는데 그 과정이 억제되면서 생장이 뚝 멈추게 되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 물을 다시 줘도 이미 잃어버린 생육 기간을 회복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작물의 품질이 또 떨어지는 생리적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농사의 목적이 수확량 증대인데 이 구간에 들어가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현장에서 물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생장 저해 수분 단계까지 안 가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관계 관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토양 수분이 PF 3.8, 즉 생장 저해 수분 범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물을 줘야 합니다. 사람도 목이 너무 말라서 탈진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하듯이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관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토양 수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PF 값이 생장 유효 수분법이 1.8에서 3.0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술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네, 미리미리 물을 줘서 PF 3.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수치까지 정말 알찬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양 유효 수분을 작물의 이용 용이성에 따라 생장 유효 수분과 생장 저해 수분으로 나뉩니다. 둘째, 생장 유효 수분은 PF 1.8에서 3.0으로 작물 흡수가 원활한 구간이며 사질토보다는 양토에서 그 보유량이 더 큽니다. 셋째, 생장 저해 수분은 PF 3.8에서 4.2 사이로 이 구간에서는 수분 흡수가 어려워 작물 생장이 정지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관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농토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오늘 핵심 포인트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